자, 사마천의 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마천은 일단 그 사마담 아버지가 사마담입니다. 사마담. 그 아들이 사마천이죠.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이런 그 사마는 그 성씨예요. 이름의 성씨인데 이 사마씨는 그 이런 그 역사를 쓰는 역사 관리가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역사를 쓰는 역사 관리가 많았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태사령 뭐 이런 그 역사 관리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걸 많이 썼고 그리고 그 이 사마천이 이 사기를 쓰게 된 이제 동기를 알아야 되겠죠. 일단 이 사마천은 그 같이 공부하던 그 이릉이라고 있는데 이릉이 이제 반역죄를 지었어요. 근데 그 반역죄를 그 좀 도와주다가 변론을 하다가 같이 이제 그 처벌을 받는 그런 형을 치워지게 됩니다. 그 옛날에 그 처벌을 받을 때는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벌칙이 세 개가 있었어요. 거기서 이제 궁형이라고 하는데 궁형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날 좀 얘기하기 좀 편하게 하려면 이제 내시라고 봐야 되겠죠. 하여튼 이제 그 남자의 구실을 하지 못한 어떤 그런 걸 받게 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어요. 그 집안의 아주 모욕이고 아주 정말 그 당시는 굉장히 엄청난 그 하나의 그런 처벌이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게 이제 돈을 많이 내고 그 당시 돈을 많이 내고 좀 살 수가 있었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 당시 이 사마천은 살기 위해서 이제 궁형을 선택한 사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사마천에 이 나오는 이 사기 글자는 엄청납니다. 이 글자가 이 주간에 그 당시 이런 이제 주간에 썼던 그 글씨가 5만 2천 그러니까 52만 6,500자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한자가 52만 6,500자. 참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사마천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 전, 그러니까 맞아 한무제죠. 무제라는 것은 한나라. 한나라 때 한무제 통치 시기에 한나라 용문에서 태어났고요. 중국 전한 시대에 역사가로 사마담 아버지의 역사 기술하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남겼다 합니다.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역사를 쓰는 집안인데 우리 집안은 이제 그런 거 써야 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오래전부터 쓴 정리한 그런 거 없으니까 평생의 내 소원인데 그런 걸 우리 집안에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십니다. 그래서 사마천은 어떤 그런 계기가 돼서 아무튼 그런 유지를 받들어서 총 130권에 달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52만 6,500자 52만 6,500자에 달하는 사기를 완성하게 됩니다. 이 사기는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이 나눠져요. 그러니까 사기의 중심이 되는 이제 봉기,
사기 봉기는 총 12편으로 왕들의 그 연대기가 담겨 있어요. 한마디로 이 총 이 130권에 그 달하는 근본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표가 총 1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편은 황제 때부터 한무제까지 2500년 역사를 일문요견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한 서문과 압축적인 문장으로 해당 인물이나 사건 등을 기술하고 있어요. 그리고 사기의 이제 서가 총 8편으로 역대 정책과 제도 그 문물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사기 세가 총 30편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진 이제 그 거의 왕급들이죠. 제후들에 대해서 총 30편으로 쭉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사기 열전 가장 많죠. 사기 열전은 총 그 70편으로 왕과 제후 외 역사적으로 중요한 개인들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. 말하자면 하나의 한 유인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총 사기 열전 70, 그 다음에 세가 30에서 100, 그리고 서가 8개, 그래서 또 그 표가 10개, 그러면 18, 봉기가 12편, 30에서 130편에 달하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해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사기에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사기는 그 편년체라고 하는데 이 편년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. 이 편년체는 또 한마디로 기전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기전체. 뭐 이런 그 전술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또 옛날 학교 다닐 때 많이 나왔던 뭐 기사 본말체 그런 말 들어보셨죠? 기사 본말체. 뭐 그 외에도 그 강목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그 사기는 기전체로 같은 말입니다. 편년체나 이런 얘기는 뭐냐, 기전체라는 것은 뭐냐면 연도와 그 월 그리고 일 이런 순서로 기록한 거 그걸 기전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중요해서 자 하나하나 또 넘어서 이제 먼저 사기 봉기부터 총 12편에 달하는 사기 봉기를 좀 살펴보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기 봉기 중국의 시조로 여기는 이제 황제부터 한무제에 이르기는 그 제왕들의 이야기죠. 그래서 이전의 그 역사서에서는 시간 순으로 모든 인물과 사건을 한꺼번에 기술했다면 이 사마천은 이 제왕들을 내세워서 뼈대를 잡은 다음에 그 세가편의 제후 등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중심과 그 주변의 구분을 이제 명확히 했다는 했습니다. 그래서 사기 봉기에서 사마천의 철학을 보면 사기 봉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마천의 생각은 정치의 이상적인 모습은 덕치라고 하였습니다. 그래서 사기 봉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. 그럼 이제 사기 사기서는 사마천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기록으로 이제 천문과 역사, 제도와 율법, 지수, 경제 이런 그 사회의 재반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을 했습니다. 그래서 무위의 정치, 즉 국가 아무 일 없이 안녕하며 백성은 이를 즐거워하고 편안히 살아가게 하는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저자 의지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.
다음은 사기 세가, 사기 또 세가를 보겠습니다. 사기 세가는 제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통치자들이 지녀야 할 이상적인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, 그리고 제후들이 흥하고 쇠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살이의 질서를 이야기했습니다. 굉장히 난립했던 제후국 중에서 큰 영향력을 지녔으면서도 그의 의도와 기준에 맞는 나라와 인물을 선별해서 다루었다 하겠습니다. 일단 사기열전에서 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좀 읽기에도 재미가 있는 사기열전. 주나라가 붕괴되고 등장한 50 제후국 가운데 최후까지 살아남은 전국 7흥의 흥망성쇠를 주축으로 해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렸습니다. 아마 이 사기가 사마천에 그 사기를이라는 걸 쓰지 않았다면 정말 오늘날 우리가 그 거대한 중국의 오래된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자세하게 또 세세히 참 알기는 힘들었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사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, 뭐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그 가치는 엄청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제왕과 제후를 위해서 일했던 인물들의 전기를 주로 수록했는데요. 신분을 초월한 다양한 그 인물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뒤편 쪽에는 그 열전에 계속해서 중요한 인물들을 쭉쭉 그 열전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읊어보도록 하고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. 그러면 좀 자세하게 사마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 열전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마천은 누구입니까? 사실 참 비운하게 살았죠. 친구 인흥의 그 역적죄를 변론하다가 한무제에 비판한 꼴이 돼서 이제 한무제한테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. 말하자면 이제 그 인흥이 그 마지못해 싸우다가 적군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.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왕이 굉장히 그 화가 나서 어떻게 장군이라는 자가 저게 그렇게 항복을 할 수 있느냐? 근데 사실 그 일흥은 부하들을 아무 적이 없이 죽는 게 좀 안타깝고, 그래서 어떤 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한 건데, 그 한무제는 아무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죄를 물을 때 이 그 사마천이 일흥은 그만한 그런 게 있었을 것이다. 그래서 그렇게 변론을 하다가 너도 같은 놈이다. 그러면서 사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 그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. 그래서 받은 게 그 사형인데, 죽든지 아니면 돈 50만 양을 내서 그걸 벗어나든지, 아니면 그 남자의 그 거시기를 잘라서, 그러니까 내시가 되는 거냐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하지만 이 사마천은 아버지의 그 역사 기록을 남겨달라는 그 유언을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겪고 어쩔 수 없이 궁형을 선택하게 됩니다. 이 궁형을 선택하게 된 그 이유는 지금 바로 뒤에 다시 또 제가 여기서 보임 소격서라는 데서 다시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울분을 마음속에 담고 계속 집에서만 있으면서 결국엔 밖에를 나올 수 없었죠. 그래서 집에서만 말하자면 사기를 집필하는 계기가 돼서 저희가 오늘날 이렇게 정말 대단한 역사 기록서를 보게 된 것입니다.
그래서 이 사마천은 그 추후에 다시 다시 부름을 받고 올라옵니다. 그래서 다시 사기를 다 마치고 다시 부름 받고 올라와서 다시 그 직급이 중서령이라는 그 직급을 이제 직무를 수행을 합니다. 이렇게 직무령 수행할 때 그 옛날 친구인 그 당시 익주자사라는 익주자사 그 이만이라고 있어요. 이만 그만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. 이 편지 주고받던 중에 거기에 대한 답장이 그 여기 보이는 보임 그 소격서라는 거예요. 여기에 그 답장을 보게 되면 이 당시 이제 사마천이 그 써 있는 내용을 잠시 여기 보시면 무슨 명목으로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겠습니까? 그러니까 내가 이런 궁형을 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참 볼 면목이 있냐는 거죠. 그래서 집에 있으면 정신이 몽롱해서 무엇인가 잃어버릴 것 같고 문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매번 이러한 치욕을 정말 내가 궁형을 당한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려서 옷을 적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 보임 소격서 내용을 잠시 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답장을 쓴 거엔 이렇게 나와요. 그 여기서 이제 대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만이죠. 여기에서 나오는 하여튼 이만인데 자 이만 나와 이만한테 말하는 거죠. 나와 이 이능은 같이 공부하던 같이 그 문화에서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거주하면서 공부하던 평소에 서로를 또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서로 뭐 이렇게 대변할 그런 내가 굳이 대변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. 평소에 서로를 곱게 보지 않았고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고 합니다. 서로 지향하는 것도 달랐습니다. 근데 술 한잔을 나누고 담소하면서 즐겼던 족차도 그러니까 술 한잔도 한 적이 없대요. 이 이릉이라는 사람하고는 그러나 이 사람을 볼 때 댐댐이를 보면 이 이릉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선비의 본분을 지켰고, 그러니까는 올곧았다는 거죠.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본분을 지켰고 효도로 주상과 나라의 임금과 부모를 섬겼고, 또 이런 백성 동포를 와의 신의를 지켰습니다. 그래서 재물 앞에서 또 돈에 대해서도 청렴했고, 의로움을 남을 도왔고, 또 가려가면서 양보할 줄도 알았고, 하인을 공손히 대했다고 합니다.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. 그래서 항상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나라의 급한 곳에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인데, 이런 이가 평소부터 축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는 이 사람이 국가의 큰 선비로서의 풍물을 지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쁜 그 적장에 했을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 말을 대변한 건데, 그 말을 했다고 내가 왕한테 이런 수모, 궁형을 당하는, 이런 수모를 당했으니 내가 이렇게 매번 부모 보기도 부끄럽고 등에서 이렇게 계속 식은땀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. 이런 것을 옛날 그 보임소격서에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뒤편을 좀 내용을 또 계속해서 좀 읽어드리면, 그래서 하루에도 나는 내장이 9번이나 뒤틀리는 아픔을 느꼈고, 집에 가만히 있으면 멍하니 무엇인가를 잊은 듯하며 집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, 문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수치심을 떠올릴 때마다 등골에 땀이 배어서 옷을 적시는데,
하늘 왕 천자를 위해서 궁중에서 일해야 하는 내가 신하이니 어찌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릴 수 있냐. 이렇듯 엄청난 고통을 짊어지면서 그가 삶을 살았던 것은 천원을 계승해서 제2의 공자가 되고자 하는 꿈이었다.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그 사기를 쓰게 된 것은 이런 꿈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춘추를 계승해서 이 땅에 대변을 이루게 하는 꿈이 지옥에서 그가 삶을 유지하는 이유였다. 이런 그러니까 내가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궁연까지 받으면서 내가 이 사기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친구 입주에 있는 이만에게 편지를 주고받을 때 답장을 쓴 것이 바로 보임 소경서인 것입니다. 참 이 당시 그 사마천이 참 얼마나 참 부끄럽고 또 얼마나 또 그런 참담한 심경이었는지 우리는 이런 보임 소경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. 그러면 사기를 읽을 때 어떤 것을 주안을 둬서 읽어야 될지 보고 그 후는 이제 열전에 대해서 하나하나 두 번째 시간은 그걸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기를 읽을 때는 그 사마천 영역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들어가서 사마천의 그 고통을 음미하고 또 책을 보는 것이 하나의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사마천이 집필했다는 의미는 사기의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결국은 어때요? 이 사마천이 자기 자신을 그런 사기 인물을 하나씩 빌려서 서술을 해가면서 자기의 어떤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겠죠. 그래서 사마천의 고뇌를 우리는 세상은 정말로 착하게 살았던 아내 이제 나옵니다. 아내는 왜 일찍 죽었고 또 나쁜 일을 이렇게 한 사람인 그 당시 아주 나쁜 사람인데 도척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. 이 도척은 진짜 뭐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늦게까지 장수한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나쁜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살고 했는지 얘기하면서 또 옛날 착하게 살은 말하자면 백이숙제를 이제 꺼내서 또 백이열전에 나오는데 백이숙제는 왜 산에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옳은 일을 하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고사리만 먹고 먹다가 일찍 죽었는지 참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본인도 그랬다는 거죠. 본인도 정말 착한 일하고 좋은 행동으로 이런 일응이 이런 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험한 고통을 주느냐. 정말 하늘이 있다면 하늘이 도라는 것이 있다면 이게 옳으냐 그러냐. 정말 하늘이 옳게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라는 것을 이 사기를 통해서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하늘의 도보다는 정말 이 세상에 그가 세상의 이런 권력 이런 것들이 지배하지 않냐 뭐 이런 답답한 심정에 쓴 것이라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하나 백이열전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내용을 또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